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증시는 다시 상승을 하다가 아쉽게도 밑으로 도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큰 폭의 움직임이 예상이 되는데, 그럼 이번에도 시장의 주요 흐름과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증시는 대형 기술주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상보다 좋지 못한 실적에 대해서 시장이 실망을 하며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26일 다우지수만 0.01% 소폭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S&P 500 지수는 0.74%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역시 큰 폭인 2.04%가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S&P 500 지수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자면, 이번에는 다시 하락을 했지만 지수가 아직까지는 3800선 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 3800선은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20%가 되는 지점이죠. 오늘 실적 발표를 하는 애플하고 아마존닷컴이 다시 시장을 살려줄 수가 있을지 긴장이 되는 하루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에도 미국장에서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하락도 함께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알파벳 구글에 이어서 메타 플랫폼스도 역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시간의 장에서만 무려 20%에 가깝게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기업들은 다행히 시간의 장에서 다시 반등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의 메타 플랫폼스는 구 페이스북이죠. 이번 조종장에서 현재 주가가 66% 하락해 있고요. 반토막 이상으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처럼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미 주가가 1, 2년도 아니고 무려 6년 전의 주가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 플랫폼스가 혹시 ETF에서 편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계셨는데요.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워낙에 덩치가 커서 그런지 여전히 순위권에는 머물고 있어서 당분간 ETF의 편출 대상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장은 현재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드디어 하락을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를 아래쪽으로 내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잘 버텨왔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거시경제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도 정해진 경제 사이클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기 지표들이 좋지 않게 나오니까 너무 지나치게 금리를 인상해서 경제에 더 무리를 주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 캐나다나 멕시코 그리고 호주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무리한 금리 인상보다는 속도 조절을 할 거라는 기대감에 시장이 반응을 다시 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우려도 계속 제기가 되는데요. 기준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분명히 시장에는 좋은 방향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데 기준금리를 늦게 올리더라도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분석을 시장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 랠리를 펼칠 거라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좋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무리한 금리 인상보다는 그 속도를 조금 조절할 가능성이 언급이 됐고요. 그리고 패드의 비공식 대변인인 기자도 최근에 관련된 기사를 썼었죠. 또 인플레이션은 어쨌든 완화가 되고 있기도 하고 기업들의 주가 하락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최근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강달러 현상에 대해서도 억제하라는 국제적인 압력을 미국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장기가 아니라 단기적인 상승 랠리가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모습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를 살펴보자면 중국에서 투자들이 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미국으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미국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월에 중간 선거가 끝이 나면 누가 승자가 되든지 정책적으로 시장에 유리한 변화가 생길 것을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3분기 실적 발표가 끝이 나면 주가를 올려놓기 위해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할 거고요. 연말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현재 투자들의 너무 적은 주식 보유량이
시장에 단기 랠리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단기적으로 시장이 조금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다는 분석이지 장기적으로 대세 상승장이 펼쳐질 거라는 의견은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들도 너무 성급하게 투자를 진행해서는 안 되겠고요. 역시 너무 성급하게 기대를 해서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기술주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좋지 못할 것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처럼 계속해서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해서 적리식 투자를 해두면 결국에는 상승장이 왔을 때 크게 투자의 성과를 돌려받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3분기와 함께 다음 4분기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바닥을 재차 확인을 할 거고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금리 인상도 중단이 될 거고 한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흘러가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갑자기 시장이 회복을 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의 흐름은 경기의 흐름과는 다르게 먼저 움직이죠. 하락을 하는 것도 반대로 상승을 하는 것도 먼저 움직이는데요. 따라서 시장의 타이밍을 예측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크게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웬만해서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저는 역시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의 평균적인 주가의 가치는 낮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높지도 않는 딱 적당한 수준의 가격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버블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면 그저 겨시경제가 좋지 않아서 하락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계속해서 그저 마음을 놓고 매수를 해도 괜찮은 시기의 주가가 아닐까 하는 판단인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한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저도 현재는 미국 테크 탑10 ETF와 함께 반도체 ETF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참 쉽지 않은 조정장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지금의 시기가 싫지는 않고요. 그저 꾸준하게 투자를 하면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이런 변동성이 저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애플하고 아마존닷컴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과연 시장을 살려줄 수가 있을지 궁금해지고 있고요. 내일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